연초에 SKT에 이어서 이제는 KT까지 해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KT 해킹 사태는 근본에 개봉했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판급입니다. 아니 이게 유령 기지국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소액 결제를 터뜨린다?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례예요. 자, 이번 해킹이 왜 연초 SKT 해킹보다 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근본의 피해가 8천만 원 수준이잖아요. 이건 그냥 시작의 서막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지 짧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근본 사건이 8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이 됐죠. 경기도 광명, 화안동 일대에서 26명 KT 가입자가 잠든 새벽에 소액 결제 완료 알림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피해가 금천, 영등포, 부천, 과천, 인천으로 번지면서 총 125명이 8,060만 원 규모로 집계가 되는데 심지어 알뜰폰 주도 여기 포함이 되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새벽 시간대에 집중이 되고 있죠. 혹시나 방금 말씀드린 지역 외에서도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커들이 쓴 트릭이 유령 기지국인데 불법 장비로 KT 기지국 흉내를 내면서 가짜 신호를 뿌리는 겁니다. 피해자가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을 지나갈 때 폰에 자동 접속을 하고요. IMSI가 유출돼요. 가입자 아이디입니다. 이걸로 소액 결제 비번을 바꿔서 상품권, 교통카드를 털었어요. 국내에선 첫 사례인데 해외에서는 90년대부터 있었던 빈번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17년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시애틀에서 IMSI 캐쳐 탐지를 했고요. FBI가 스팅레이로 감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9년에 영국, 프랑스 시위 도청 사례가 있고요. 중국,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스파이 활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KT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라왔는데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나 9월 8일에야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자체 조사 중이었다는 KT 설명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게 위치 추적, 도청, 악성 메시지 주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처럼 시위 감시나 산업 스파이로도 번질 수가 있어요. KT가 또 군 통신망도 관리를 하니까 안보 위협 소문도 도는 겁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소행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러시아, 중국 해커들로 구성된 다크웹 신디케이트가 돈이랑 데이터 거래를 목표로 한다는 썰도 있고요. 그리고 가짜 기지국 장비가 DIY로 만들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전문 지식이랑 이동식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프로들의 냄새가 난다는 소문도 있어가지고 전직 KT 직원, 내부자 플러스 프리랜서들의 소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에 이렇게 소액으로 피해를 입힌 이유가 취약점을 확인 후에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라면 한두 동네에서 끝날 텐데 광명에서 부천, 과천, 영등포로 번지는 패턴이 정말 테스트런처럼 보이거든요. 범죄 신디케이트의 서막일 수 있는 거죠. 이 유령 기지국으로 앞으로 소액 결제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악랄한 트릭을 부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폰을 속여 연결되면 IMSI가 탈취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확대가 시작됩니다. 도스 공격으로 폰을 마비시키거나 산업 스파이처럼 기업 기밀을 노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위치 추적이나 통화 문자 도청이 가능하고 악성 메시지 주입이나 데이터 유출이 가능한 거죠. 향후 전국 확산으로 수억 원 피해는 기본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안보급으로 번지면은 테러나 스파이 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외처럼 시위나 선거 때 대량 감시로 쓰이면은 사회 혼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범죄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 1순위일 수도 있지만은 더 깊게는 개인 정보 거래나 스파이 활동이 주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빼낸 IMSI로 다크웹에서 팔거나 외국 정부가 회장님 같은 VIP분들을 타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거죠. 이번 사태는. 결국 앞으로 통신사나 개인 입장에서 방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일단 이런 해킹 공격 전에는 VPN 앱을 사용한다든가 소액 결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한다든가 iOS라면 락다운 모드를 킨다든가 IMSI 캐쳐 탐지 앱을 까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나 통신사 같은 입장에서는 다운그레이드를 방지하는 5G 네트워크 강화, 에릭슨 같은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리고 의심스러운 신호 시 폰을 재부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공격 중에 탐지가 될 때에는 갑자기 2G로 통신 속도가 떨어지거나 배터리 소모가 증가되면은 즉시 네트워크 변경이 중요합니다. 통신사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위치를 빨리 이동하는 게 좋아요. 이미 피해를 보셨다면은 즉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요. 환불 요청을 합니다. 경찰이나 키사에도 신고를 하고요. 폰을 초기화해야겠죠. 단기적으로 심카드 교체랑 보안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화이트 해커 같은 분들이라면 가짜 기지국에 도스 공격, 반격을 할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태가 터질 때마다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통신사 보안 업그레이드가 핵심입니다. 한국 통신의 보안 약점이 속도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인프라나 규제가 미흡하고요. 주로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죠. 미국의 FCC나 EU의 GDPR 같이 규제가 강력하거나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보안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안 강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통신주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죠.